강남이라는 키워드만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강남이라는 지역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누구나가 살고 싶고 누구나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 바로 강남이 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을 주목하라가 이번 주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강남 시장에 이런 분포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서울의 개발 계획에 따라서 2030 플랜에는 3도심으로 서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중심적인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는 건데 역사문화 중심지의 그런 한양 도성과 국제교민 중심지의 여의도 영등포 지역들 그리고 바로 이곳 국제 업무 중심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대도시로서의 발돋움을 기록하고 있는 강남 잠실 지역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기구 유치 및 마이스 산업 육성 기관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국제 비즈니스 기능들을 역할들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3도심 중에서도 급여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총계를 따져봤었을 때 도심 지역이라든가 영등포 지역 2조 5천억 원 그리고 7조 3천억 원에 비해서 강남 지역은 14조 9천억 원 정도로 월등하게 다른 3도심 지역에 비해서 높은 급여 총계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자리와 또 높은 급여들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도심 지역이라든가 또는 영등포 여의도가 130만 또는 60만 정도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구성되어 있다면 강남 지역은 무려 170만의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는 그런 인구의 근로자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있고 특히나 급여 총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런 근로소득의 그 구성이 아니라 고인력층, 그 고소득의 그런 인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강남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상업시설의 분포도가 확장될 수밖에 없고 이 지역의 그런 밀집도 또는 땅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용적률의 상향으로 인해서 고층 빌딩들이 계속 들어설 수밖에 없는 지역, 바로 강남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강남 지역과 이제 한강 이남 지역들 그리고 이북 지역들의 가격 차이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 지역 그리고 강북 지역 라인들의 중위값 자체도 변동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들은 이미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들도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의 중위값 아파트 가격의 중간 평균 값들의 가격 차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까지의 기록인데 2021년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12억 정도의 중위값이 강남 지역 이미 13억대를 넘어갔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으로는 더욱더 이 격차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남 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바로 청담동이라든가 삼성동 그리고 잠실동과 대치동 라인들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 작년 6월 23일이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금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개발 사업들이 확연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집가의 상승들이 예상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성역 주변의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사업과 그리고 잠실 마이스 산업 개발 부지들이 바로 이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그 주변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 투자할 수 있는 물건으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고요. 이 지역에서는 실거주의 목적성으로서만 실질적으로 거래를 해라. 구청장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라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반사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잠삼대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여버려서 전세 물량이 계속 축소가 된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격대가 오를 것이냐. 강남 비슷한 지역들 논현동부터 시작을 해서 역삼동이라든가 개포동이라든가 또는 잠실 주변 지역으로서의 가격대가
급상승하는 모습들이 이미 작년에 반영이 되었었고 지금 현재도 그 주변 지역으로의 가격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이런 허가구역이 풀리게 되는 시점 올해 6월 22일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풀리게 되는 시점에는 다시 한번 투자자의 이런 수요도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강남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자, 집값 못 잡고 공포만 키운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뭐 거래량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그런 실거래의 신고가들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연립주택 매매가격 지수 연간 누적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남권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10년, 13년 이래 가장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단순 아파트 가격만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들도 가격대가 같이 함께 동반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청담동 라인의 고급 빌라 가격 변동폭도 보시면 적게는 5억, 많게는 20억, 30억 정도가 오른 주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형 주택이라든가 또는 높게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는 이런 수요층들이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서의 하이엔드급 이런 빌라들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으로도 수요가 충분히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지역들 양극화 지역 중에서 가장 최상위층, 즉 지붕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강남권을 따라가는 중강남 지역이라든가 비강남 지역이 있다면 이곳 강남권들은요. 이곳에 형성되어 있는 지가라든가 공시지가 또는 상승률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나 고급 부동산에 몰리는 20대, 30대의 영리치들의 포인트, 즉 말씀드렸었던 주거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 소형 평수의 그런 구성이라든가 또는 소형 아파트들도 실질적으로 하이엔드급의 그런 다세대 주택 빌라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1, 2인 주거의 형태가 증가하면서 고급 소형 주택들에 집중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의 투자 지역, 강남 지역을 투자 집중해서 좀 공부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개발해 보신다면 앞으로 충분히 행동으로 옮기시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앞으로 다른 서울의 지역들보다 더욱더 상승폭을 이끌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